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이런 매출은 끝났으니까 매입을 할 텐데요. 잠깐만, 누구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출에서는 지금 부가세 유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11번은 과세였었죠. 근데 여기 증빙서류는 세금 계산서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매입에서는 얘가 51 코드번 여기 부가세 유형이 51번이에요. 한글로는 똑같이 과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2번, 12번은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영세율도 마찬가지로 세금 계산서이긴 한데 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고요. 여기에 반대되는 규정은 52번이에요. 얘도 똑같이 영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13번은 증빙서류가 계산서였었죠. 계산서도 면세라고 되어 있고, 면세라는 뜻은 증빙서류가 계산서라는 뜻이랍니다. 여기 매입도 똑같이 반대로 매입하는 것도 증빙서류가, 받는 쪽은 여기 면세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 얘는 지금 건별이라고 돼 있죠. 건별은 증빙 없음이라는 뜻이었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매입에서는 얘가 좀 다르네요. 매입에서는 얘는 54번에서 불공이라고 써요. 불공은 이따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15번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 얘가 수출이라고 했었어요. 얘는 증빙 자료가 직수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55번에 얘가 이제 반대로 수입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어서 17번 여기 카과. 카과는 신용카드였었죠. 신용카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57번인가로 돼 있을 건데, 여기도 똑같이 카과. 그 다음에 카면, 카영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다 카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22번에 현과 있는 거, 얘는 현금 영수증이라고 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61번인가요? 여기 현과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과, 현면, 현형. 증빙서류가 신용카드일 때와 현금 영수증일 때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매출 쪽 입력해 보시고 나면 매입 쪽은 금방 이해하시기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매입에 대한 것 자료를 보면서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78페이지 보면 51번 과세부터 설명이 나와 있어요. 51번 과세는 지금 매입 쪽은 8월달 걸로 입력하네요. 그래서 8월 1일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도 볼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8월 1일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래처 영동에서 원재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우린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상품을 사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사갖고 올 거예요. 뭐 얘는 매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얘가 증빙이에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랬죠? 얘 매입이죠. 매입이고, 증빙서류는 뭐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럼 부가세 유형은 몇 번 선택하면 돼요? 여기 매입에서요.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매입란에서 첫 번째 51번 과세 매입, 영세, 계산서 다 있죠? 여러분 이거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내용이 뭔지만 알면 코드번호는 그대로 사용만 하시면 될 테니까요. 그럼 얘는 51번. 그 다음에 원재료 사갖고 왔다 그랬으니까 거기 원재료 써주시고요. 수량도 나와있죠? 수량은 200개.
단가는 5,000원. 그다음에 어디서 사갖고 왔어요? 여기 영동이라는 데서 사갖고 왔네요. 거래처 영동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자란 매입은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1번 누르면 전자의 여라고 이렇게 표시되죠. 받은 걸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분계는요. 지금 세금계산서 보면은 여기 돈 외상 미수고 돼 있죠. 돈 아직 안 줬다는 뜻이니까 거래 분계는 2번 누르시게 되면 외상. 그래서 원재료, 부가세, 외상매입금 분계 자동으로 쫙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출이 됐던 매입이 됐던 이 일반적인 거래 반드시 나옵니다. 왜? 제일 회사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 쉽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매일매일 여러분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 매입하는 것도 지금 총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냐면 6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매입 거래는 이게 거의 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8월 2일 거래고요. 8월 2일 대형으로부터 또 원재료 나왔죠. 매입이네요. 매입에서 원재료를 사갖고 왔던 것이고요. 증빙서류는요, 전자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그러면 부가세 유형 뭐 선택해야겠구나. 51번.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 쓰시고요. 거기 공급가액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공급가액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0만원. 그럼 부가세까지 50만원. 사갖고 온 것은 대형으로부터 사갖고 왔다 했으니까 대형. 그 다음에 여기 전자자 저기 써있는 거 있잖아요. 전자자 써있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 전자자가 붙은 것만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중에서는 전자자가 붙지 않은 세금계산서 그냥 계산서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전자자에다가 표시하면 안 돼요. 증빙서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분기 내용은 지금 여기 우리가 원재료 사갖고 오고서요. 우리 계약금 낸 거 있다 그랬었죠. 그죠? 계약금 있는 거, 그 다음에 잔액을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면 지급어음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너무 흔하게 나오고 또 시험에서 이렇게 흔하게 나온다는 뜻은 실제 거래에서 아주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제가 요거 거래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건데 여러분이 처음 배우시는지라 여기 헷갈릴 때가 있을 테니까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7월 15일 날 우리가 원재료를 사갖고 오기로 하고요. 계약금을 보냈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계약금 100만원 현금으로 보냈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 선급금 이렇게 써야 되겠죠.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100만원. 자, 근데 지금 8월 2일날 8월 2일날 지금 원재료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원재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원재료는 얼마짜리 받았대요? 500만원짜리 받았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에 해당되는 부가세도 있죠. 부가세 대급금 얼마? 50만원. 얘는 여러분이 여기 자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여기 분계가 됐던 것들이죠. 그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장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원재료 550만원 부가세 대급금까지요 줘야 할 거 있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 줘야 될 거 돈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표시해 주셔야 되겠죠. 앞에 계약금 줬다면서요. 그러면 대변에 앞에 계약금 줬던 거는 이 원재료의 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급금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선급금 얼마 빼주면 돼요? 100만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지급어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지급어음은 얼마가 되겠어요? 450만원 이렇게 써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선급금도 거래처 어디에다가 계약금 줬는지 알아야 되겠죠. 기타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거래처 써주셔야 되고요. 지급어음 어디에다 줬는지 알아야 되죠. 얘도 거래처 써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지은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채권에다 채무 계정에다가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하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익과 비용 계정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계정을 보고서 얘가 돈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건물 같은 거 샀어요. 건물 샀을 때 건물에다가 거래처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채권 계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시고요. 자,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래처를 입력하면 감점이 아니지만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건 감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입력하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붙어야지. 지난번 시험에서 69점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팁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자료 보시고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전체 거래 금액이 외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현금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니까 분기 유형은 뭘 눌러야겠어요? 혼합을 눌러야겠죠? 여기다가 혼합 누르시고요. 자, 이 돈에 대한 거 첫 번째 여기 선급금 줬던 거 있었죠? 선급금 얼마?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나머지는 지급어음이라 그랬죠. 지급어음 450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3일 거래 볼게요. 자, 8월 3일은 사무실과 공장, 사무실 공장 사용할 복사용지 20박스, 저기 5,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래요. 알파문구 거래처 등록해야 되겠네요. 일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대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사는 거니까 매입이죠. 매입인데 증빙서류 뭐 받았다 그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51번 해주시고요. 여기 품목은 복사용지, 수량은 20박스, 단가는 5,000원, 10만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공급처는 여기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F2, F3 눌러서 코드번호는 몇 번? 코드번호는 1013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알파주 알파문구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10581753931, 대표자 성명은 안 나와 있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등록해 주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고 했으니까 1번 눌러서 여 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근데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사무실 10박스, 공장에서 10박스씩 분배가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는 소모품비 계정으로 하래요. 근데 소모품비로 이제 복사용지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은 800번대 소모품비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장의 그 소모품비는 500번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혼합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다가요,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냥 얘는 무조건 매입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로만 구분이 돼서 입력이 됐죠.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얘는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소모품비죠. 그러니까 요 계정을 F2 눌러서 소모품비 해놓고서는 공장 거 530번 소모품비 얼마로? 반이니까 5만원만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또 차변에다가는 여기 800번대 소모품비 5만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이 소모품 사갖고 온 대금을 어떻게 결제했다 그랬냐면 뭘로 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었죠. 그래서 현금으로 여기 11만원을 지급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래서 얘를 다 그냥 현금 사실상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전표가 각각 3장으로 출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승용차만 넣을 때 대표자는 내용은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 매입일 때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그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만약에 넣어야 된다면 거기 이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내 이름 넣을까 그냥? 자료에서 주어진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 배울 때는 뭐라도 다 되게 불안해. 이거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눌러야 돼. 그리고 아까도 계속 저기 질문하시는데 죄송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르는 거 배우시러 온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질문하면 제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미안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까먹으니까 지금 죄송스러워요? 아니 안 까먹는 일 있겠어요? 저도 이런 거 배우면서 안 까먹었겠어요? 까먹었겠어요? 근데 여지껏 우리가 배우면서 다 그랬잖아요. 까먹고 또 하고 까먹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기억이 나요. 근데 한 2, 3개월 안 하면 다 까먹어요 진짜.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3개월 동안 안 해. 온전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8월 4일 거래를 한번 해볼게요. 8월 4일은 본사에서 사용하던 승용차 100일량 1000cc 고장으로 대우 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비 30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래요. 현금 지급해. 지금 여러분 문제 읽을 때 있잖아요. 키워드, 즉 계정명이라든지 본사하고 공장 구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고 증빙서류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 읽으시면서 표시해 놓으면 한눈에 싹 띄어요. 보통 여기 세무사회 자격시험 문제들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거기 필요한 것도 반드시 동그라미 치면서 보는 습관을 갖다 들여놓으시면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이런 저기 부담감이 좀 덜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얘도 수리했으니까 돈 나가니까 매입이겠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뭐예요? 세금계산서죠. 부가세 유형 뭐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51번.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리비라, 승용차 수리비라고 하면 되겠죠. 승용차 수리비 이렇게 해놓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했느냐 하면 30만원이라고 했어요. 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쓰라고 했잖아요. 네. 원래는 그냥 승용차 수리비라고 써주세요. 아, 이건 증빙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위에 칸은 증빙서류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품목이 뭐였는지 쓰고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차량 유지비라고 쓰는 거야. 차량 유지비라는 용어는 우리 회계 계정 이름이고 얘는 지금 증빙서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또 입력하라고 그랬었죠. F2, F3 눌러서 거래처 코드 번호는 1202번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우 카센터, 대우 카센터 맞나? 터야 타야 타 맞죠? 동시 사업자 등록번호는 131296128. 대표 이름 여기 나와 있네. 이번에는 박지성 쓰면 되겠대요. 지성 씨가 언제 또 이렇게 카센터 하고 있었나? 그래서 거래처 등록했고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여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다고 그랬었죠. 여기 현금 눌러도 되기는 하지만 현금 눌러볼까요? 근데 여기 가능하면 현금 지급했다고 할지라도요, 현금을 하지 마시고 혼합으로 해서 한 장의 전표로 만들어 주세요. 실무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번 눌러 놓으시고요. 원재료 대신에 계정 뭐 써야 되겠어요? 차를 위해서 돈 썼으니까 차량 유지비 써야 되겠죠. 차량 유지비 쓰려고 하다 보니까 500번이라고 그랬어요. 800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문제 처음에 본사라고 했으니까 800번이겠구나. 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자, 돈 이렇게 했는데 돈 줬어요? 안 줬어요? 현금 줬죠? 현금으로 33만원 이렇게 분계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8월 5일 거래죠. 8월 5일 거래 보시고요. 생산직에다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비용 문제가 나오면 얘는 500번대 계정 써야겠구나. 종업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반포 상사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매입인데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51번 쓰라는 얘기. 품목은 품목 보니까 279페이지 품목이 2개 이상이죠. 그럴 때 어저께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여기 복수 거래 입력하시고요. 클릭하시고 품목 여기 안전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개, 단가는 25,0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벨트 여기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하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서 사갖고 왔다 그랬냐면 왜 안 나오지? 반포 상사에서 구입했다 그랬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여 해주시고, 분계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혼합분기를 해야 되겠죠.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이거는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니까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비 중에서 생산직이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얘는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계정은 뭐라고 써준다? 미지급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 상품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정 뭐라고 써요? 미지급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저기 이렇게 입력하고 보니까 매입인 경우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죠? 여기 파란색 매입. 자, 이번에는 8월 6일 거래 한번 볼게요. 부평상사에서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원재료 가공을 위한 인가공 용역 계약에 의해서 제작 의뢰했던 반제품을 납품받았대요. 임가공비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렇게 인가공 용역으로 되게 외부에 가공을 맡겼던 것은 계정명을 우리 외주 가공비라고 비용 쓸 거예요. 뭐라고 쓴다고요? 외주 가공비요. 외주 가공비는 판관비 800번대는 없어요. 외주 가공비는 500번대밖에 없으니까 500번대에서 사용하신다 생각하시고요. 공급가액은 200만원이고요. 부가가치세 20만원. 자, 거기 세금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전자자에다 그러면 표시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종이세금계산서라는 뜻이에요. 자, 대금 중 20만원은 당사 보통지급에서 이체했대요. 그 다음에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했다고 하고요. 거래처 또 등록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렇고 여기 외주가공비는요. 외주가공비는 상품 제품을 산 건 아니지만 우리 제품을 외주 가공 맡겼기 때문에 돈을 지급을 아직 안 했다 그러면은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외주가공비는 지급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기록한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기록한다. 거기 반제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은 얘도 지금 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래서 저기 세금계산서 똑같아요.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51번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임가공 용역 임가공이라고만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200만원이라고 했고요. 거래처 등록해주라 그랬죠? 눌러서 거래처 코드 번호는 1203번으로 해달래요. 그 다음에 회사의 명칭은 부평상사 동시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24-08-74105. 대표자 성명은 오철수.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자란에는 표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야지 돼요. 자, 분기는 혼합분기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정은 원재료로 하면 안 되고 계정 뭐라고 해주라고요? 외주 가공비 500번대로요. 외주 가공비 해주시고, 자, 이 금액 중에서 20만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줬대요. 20만원.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외상 매입금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거기 279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영세라는 게 나와 있죠. 우리 매출에서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제품을 납품했을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해 줬죠. 받는 입장에서는 매입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날짜는 8월 7일 해주시고요. 원재료 납품 업체인 신림상회로부터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할 원재료네요. 납품받고 전자 세금계산서 받았다는데 영세율 정자세금계산서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얘는 매입인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라고 하니까 여기 부가세 유형의 번호는 52번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재료 쓰시고, 여기 수량은 몇 개 받았대요? 500개. 단가는요 5,000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여기 신림상회로부터 받았다 그랬었네요. 그 다음에 신림상회.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고 되어 있죠. 1번. 그 다음에 대금은요 어음발행해서 대금했다 그러니까 얘는 혼합분계 누르셔가지고요 대변에다가 지급어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거는 날짜가 8월 8일 거고요. 자, 공장의 원재료 매입처의 확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하여 양재화원에서 화분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화분 10만원에 구입해서 전달했대요. 증빙서류로 전자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거 화분을 샀으니까 매입이죠. 매입인데 증빙서류가 뭐예요? 전자계산서죠. 그럼 부가세 유형은 어떤 거 누르라는 뜻인가요? 53번 면세 이렇게 누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품목은 그냥 화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10만원. 거래처 양재원 거래처 코드 또 등록하라 그러죠. 여기 1204번으로,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은 양재화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21281 95846. 뭐 대표자 성명은 없고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매입 때는. 자, 전자계산서니까 전자란에다가 받았다고 여 표시해 주시고요. 현금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1 현금하면 되겠는데, 거기 계정 원재료가 아니라 얘 지금 거래처에다가 화분 보냈을 때 계정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접대비 써야 되겠죠? 그럼 접대비인데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거기 공장 매입 공장에 대한 원재료 매입처라 그랬죠? 이럴 때는 500번대예요. 그래서 500번대 접대비로 이렇게 바꿔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는지요? 예, 됐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 설명하는 것인지라 제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부가세 유형 뭐 설명해 드릴 거냐면 54번 불공이란 용어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부가세 유형을 선택할 때는요, 이 불공의 뜻은 매입 세액을 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요 용어로 쓸 것이고요. 결국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지금 매입을 하면서 부가세 대급금 있었잖아요. 부가세 대급금 매입 세액을 공제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매입할 때 부가세 대급금을 냈다 할지라도 부가세 대급금 공제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6가지를 적어 드릴 거예요. 이 6가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따가 여기 우리 수업 끝나고 가실 때요, 이거 6가지 못 외우면 못 가요. 오늘 여기 잡아놓을 거야, 복도에다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저기 불공사항은 그러면 언제 사용되느냐면 조건이요, 증빙서류가 증빙 안 할 말해서 기침 나나보다.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만 적용돼요. 언제만? 증빙서류가 매입 세금계산서일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에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것은 원재료 매입하고 51번 썼었죠. 근데 지금 이제 54번을 배우시게 되면 매입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이제는 51번인가 54번인가 얘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54번의 내용을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일 때만 적용을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 여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느냐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에 말이에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오류가 나거나 또는 누락이 된 세금계산서라면 얘 인정해주지 않겠대요.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사업과 무관한 그 재화를 사갖고 왔을 때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그럴 때도 공제 안 해주겠대요. 세 번째로는 일단 1000cc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1000cc라고 해놓으시고요. 이 1000cc의 정확한 명칭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또는 사용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얘는 불공 처리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요, 접대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다섯 번째로는 면세 사업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게 되면 얘도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요, 토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엄청나게 중요한 항목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제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증빙서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불공, 얘를 갖다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놓으면, 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51번 과세인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54번 불공인지를 반드시 여기 부가세 유형 어떤 거를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생각 반드시 해서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노트에 다 있지 않아요? 꼭 외우세요. 자, 일단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지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7가지를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은 세금계산서를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는요. 자, 1번 거기 278페이지에 1번에 그 세금계산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고 거기 박스 가만히 보시게 되면 박스가 짙은 굵은 선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인데요. 첫 번째가 공급자라는 데 있죠. 공급자에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누구 거에? 공급자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거기 밑에 거기 상호 법인명이 있죠. 그 상호라든지 법인명이 바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세 번째는 거기 옆에 또 거기 성명 대표자 있죠. 성명 대표자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공급받는 자 있죠. 공급받는 자의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얘도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중간에 오시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가 있을까요? 거기 작성한 날짜를 뭐라고 써놨어요? 작성 연월일이라고 되어 있죠.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작성 연월일 옆에 공급가액이 있어요. 공급가액이 있고 일곱 번째로 거기 옆에는 여기 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세액. 자, 이렇게 7가지가 여기 세금 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오류가 나면 그 세금 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 있죠. 얘 공제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요거 필요적 기재사항들을 정확히 잘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에서조차도 굵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지금 첫 번째 1, 2, 3번은 공급자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 공급받는 자에 대한 것이죠. 즉 부가세 예수금을 납부해야 되는 당사자는 공급자예요.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공제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거는 그냥 사업자 등록번호만 알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 세금계산서 이제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보면서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잘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 향후에 여러분 저기 내부 평가 볼 때요. 제가 이거 7가지 쓰라고 시험 문제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잘 뭐 세금계산서 보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뭐 그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용어 중에서요.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이 7가지 이외에도 써져 있는 것들 많이 있죠. 그죠? 주소라든지 그다음에 업태,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용어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임의적 기재사항. 이 임의적 기재사항은 오류가 났거나 누락이 돼도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공제하는데 효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항목들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이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로는요.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회사에 사장님이 QLED TV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싸구려 1000만원짜리 집에다가 사놓고 세금계산서를 회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 TV는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인가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가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죠? 지금 이렇게 얘는 그럼 사업과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세금계산서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기 부가세 유형에 여기 몇 번을 선택하라고요? 불공 54번을 선택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그 TV를 샀다면 여러분들은 부가세 사업자가 아니니까 개인인 경우에 부가세 그 공제 못 받죠. 근데 이 사장님은 세금계산서를 보내서 부가세 대금을 공제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TV 사장님 집에서 사용하는 건데 알죠? 사업과 무관한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부가세 이용으로 반드시 불공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 매입세 공제 받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탈탈 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아셔야지
여기 회계 처리를 해줄 수 있지. 이런 내용을 모르면 세금계산서 받아갖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고 나중에 민폐 끼치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사업무관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게 사업무관이에요. 세 번째 1000cc라고 써놨는데 회사에는 수용차들이 많이 있겠죠, 보편적으로. 근데 1000cc 이하는 경차예요. 경차. 며칠 전에 경차 새로 나온 거 있는데 되게 좋던데. 이름 뭐였지 아세요? 폭발적인 인기야 지금. 그동안 경차가 거의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운 신차가 나왔는데 아침에도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까먹었네. 다음에 차 살 때 필요하면 그거 사달라고. 새로운 차 이름 뭐지? 몰라. 여하튼 경차인데요. 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는 대부분 다 영업용이겠죠. 근데 얘는 그 영업용, 비영업용이라고 뜻하는 게 아니라요.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회사 업무 보려면 1000cc 미만인 경차 갖고서도 얼마든지 그 업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왜 3000, 4000, 5000 이런 거 타고 다녀? 그죠? 그때 그 차를 살 때 당연히 차를 사게 되면 거기 공급가액도 있고 부가세액도 있겠죠. 그죠? 그거 공제 안 해주겠대요. 1000cc 넘어가는 것들은. 왜? 걔는 비영업용이라고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가세를 갖다가 내고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공제도 안 해주고요. 그리고 구입할 때만 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 차를 샀으면 사장님이 거기 차에 들어가는 것들 많이 있겠죠. 일단 주유비도 들어가. 근데 그 주유할 때도 부가세 있죠. 차 타이어 교체할 때 그때도 부가세 있죠. 차 또 수리할 때 그때도 부가세 있죠. 보통 우리가 지금 사업자이기 때문에 차와 관련돼서 뭐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주유를 하거나 주민센터 돈 달라고 청구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붙어있는 모든 매입세액 다 공제 안 해줘요. 왜? 부가세 입장에서는 1000cc 넘어가는 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네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쓴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 돈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경차는요 1000cc 미만인 것들은 그 부가세 관련된 것들 다 공제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입력했을 때 대우카센터에서 차량 수리하고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거기 우리 51번으로 입력했었죠. 근데 정신없이 따라오냐고 기억도 안 나죠. 거기 몇 번 문제였었어요. 몇 번 문제였었냐면 8월 4일 문제였었어요. 8월 4일 날은 그냥 입력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1000cc로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는 승용차를 잘 구분 못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1000cc, 2000cc 그렇게 cc로 알려줘요. 그래서 이걸로 구분하라고 제가 1000cc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접대비 관련해서 접대비 쓰고 저기 세금계산서 받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거 매입세 공제 안 해준대요.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QLED TV 거래처 회사 사옥 이전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우린 세금계산서 받았겠죠. 돈 우리가 지불해야 되잖아. 그 TV는 어디서 사용하고 거래처에다 선물해주고 그건 그 접대비잖아요. 이렇게 접대비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걔 부가세 유형 뭘로 선택하라? 걔가 불공사항이라는 얘기예요. 듣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저기 면세사업자의 대표적인 게 어디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병원 기억하라 그랬죠. 병원은 매출 돈 버는 방법이 치료비예요. 치료비에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병원에서 TV 살 때 거기 부가세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면세사업자잖아. 면세사업과 관련돼서 물건을 샀는데 거기 세금계산세 매입세액 있죠. 이거 공제 안 해준다고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불공사항인 거예요. 매입세액 있어도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병원 안에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병원에서 이렇게 사는 것들 한두 개겠어요? 거기서 세탁기 안 사요? 당연히 책상 안 사요? 걔네들은 다 과세 품목이라서 매입세액들이 다 있어요. 돈은 다 내지만 매입세액은 공제 안 해줘요. 왜? 매출할 때 부가세 예수금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면세하고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토지는
대표적인 면세 품목이에요. 토지를 팔고 사고 할 때 얘는 면세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 토지 살려고 그러면 거기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야 되죠. 그러면 중개 수수료 발생하겠죠. 이때 세금계산서 받아요. 그 다음에 토지를 갖다가 토지를 정지 땅을 샀는데 우리 회사에서 얘를 갖다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얘를 갖다가 좀 판판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토지 정지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로 그 거래처에서 청구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건물이 있었어. 철거해야 되겠죠. 철거 비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지를 사용할 목적인데 이런 비용들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얘는 불공사항으로서 부가세 유형 뭘로 선택하라? 불공 54번 선택하라는 거.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항목이므로 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불공 처리할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얘 54번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6가지 해당되는 거 발생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다 그랬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지은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접대비인데 여기 신용카드 사용해서 결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할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을 갖고서도 결제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기 때문에 얘를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죠. 근데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얘네들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 부가세 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공지 처리해 줄 수 있는 코드가 여기 없어요. 얘는 세금계산서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사용했다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했을 때는 원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적격 증빙이지만 여기 불공사항과 관련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다면 얘는 반드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돼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여기 매입세 공제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공제 안 해줬는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는 공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여기 시험 문제는 주로 세무 2급 정도에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세금계산서의 불공처리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여기 54번 얘가 불공처리 해줄 수 있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공처리할 수 있는 코드가 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다 입력한다?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279페이지 밑에 불공의 내용 설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암기하시고 하라고요. 일단은 암기는 차후에 한다고 치더라도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직접 입력해보면서 내용을 갖다가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280페이지로 가셔서요. 8월 9일 날짜 보겠습니다. 회사 영업부 동그라미 치시고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법인 소유의 5인승이라고 되어 있죠. 5인승 승용차 또 가로 해놓고 또 모두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경차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죠. 고장이 발생해서 대우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얘 지금 매입인데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러면 얘 51번이에요? 54번이에요? 판단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 지금 5인승이면 지금 1000cc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부가세 유형을 54번 불공처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품목은 그냥 여기 수리비라고 했었죠. 수리비라고 쓸게요. 화면 보세요. 쓰지 말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만원이라고 했으니 여기 나누기 1.1 하게 되면 10만원이 공급가액이죠. 그죠? 그래서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었어요? 대우카센터. 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자, 그랬더니 불공을 갖다가 입력했더니 밑에 불공제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 F2키를 눌러보시게 되면 지금 6가지만 제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들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게 왜 불공 처리했어요? 여기 번호에서 해당되는 게 뭐예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얘죠. 그죠? 그래서 얘 확인 누르시면은 이거 안 해주면 이 문제 틀려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자, 분기는 혼합 분기로 해야 되겠죠?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니까 카드 4번 누르게 되면 미지급금 되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거래처 이거 주의해야 될 거. 미지급금인데 거래처는 어디 카드로 결제했을 때 어디 쓰라 그랬어요? 제가 신용카드사 쓰라 그랬었죠. 그래서 F2 눌러서 신용카드사는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한카드 되어 있죠. 신한카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은 원재료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요? 수리했으니까 차량 유지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 500번 800번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의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 8월 9일 날의 예제는 뭐에 대한 예제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불공사항 써드렸던 거에 1000cc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암기하실 때도 순서대로 꼭 암기하세요. 제가 써드린 대로.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날짜는 8월 10일이고요. 8월 10일 반포 상사에서 동해 참치캔 선물 세트 1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고요.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리고 구매한 선물 세트는 매출거래처 충무상사의 영업부장의 모친 회각기념으로 전달했다. 그럼 얘는 지금 사가지고 지금 우선 여기 매입한 건 알 것이고요. 증민서류 뭐에 나와 있어요? 세금계산서 나와 있죠. 그럼 얘는 51번에 해당됩니까? 54번에 해당됩니까? 얘는 거래처에다 지금 접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으니까 얘는 부가세 이용은 54번 불공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선물 세트라고 쓸게요. 품목은 선물 세트.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5만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반포상사.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자, 불공사유 또 물어보고 있죠. 불공사유 F2 눌러서 이번에는 어떤 거에 해당돼요? 얘는 지금 접대비에 해당되죠? 4번에 접대비 있죠? 접대비 클릭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이기 때문에 자, 분기는 여기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 혼합분기에 눌러서 원재료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접대비로 바꿔주시고요. 접대비 500번, 800번 매출거래처라고 하니까 매출거래처는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 쓰면 돼요? 현금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요. 여기 공급가액도 입력했고 부가가치세도 입력을 했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입력했을 때는 공급가액은 원재료,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표시가 됐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부가세 대급금이 있어요? 없어요? 접대비로 다 여기 금액이 합쳐져서 표시가 되고 있죠. 부가세 대급금 공제, 불공의 뜻은 부가세 대급금 공제 안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원래 공급가액에다가 다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대비로 두 가지 금액 다 합쳐진 금액 하나로 쓰여지고 있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나타나지 않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8월 10일의 거래는 지금 불공사항 중에서 접대비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이렇게 표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 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8월 11일 거래예요. 대표이사 김회계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이라고 개인 목적 사용한다고 표시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김포에서 공기청정기를 현금 150만원 별도로 부가세 별도로 구입했대요.
회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 증빙서류가 또 전자세금계산서죠. 그죠? 근데 얘는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거 어떤 게 해당돼요? 얘는 사업과 무관하죠. 바로 얘가 사업과 무관한 거래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 보시죠. 날짜는 8월 11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가 불공사항에 해당되죠.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54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품목은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공급가액은 150만원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여기 어디라고 그랬었냐면 김포라고 했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 혼합분기를 어디죠? 여기 F2를 누르면은 얘는 지금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죠. 그래서 2번 선택하시고요. 분계 유형은 혼합분기 해놓고 여기 원재료 대신에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문제를 보지 않더라도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도 인격체죠. 이 사장도 인격체죠. 그러면 사장님이 법인한테 돈을 빌려 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결과로는 회사에서 돈을 지급할 것이니까. 그럴 때 계정 뭐라고 쓰냐면 직원들이 출장 갈 때 돈 줬던 것처럼 가지급금이라고 써야 돼요.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돈을 쓴 거예요. 즉 돈 받아야 돼요. 사장한테. 어떻게 받아요? 그럼 내가 알 바 아니고 위에 딱 팀장이 받든지 알아서 받을 거고 우리는 배운 대로 회계 계정 과목을 뭘로 써놓는다? 가지급금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 써놓고 거래처는 누구 써야 돼요? 거래처는 가지급금 쓸 때 제가 직원 있으면 직원 이름 쓰라 그랬죠. 김회계 여기 써져 있죠. 가지급금 이렇게 거래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여기 돈 지급했다 그랬나 뭐 현금 지급했다 그랬죠. 현금으로 지급한 걸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지금 얘가 불공사항에 대한 입력 사항들이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280페이지에 그 수입에 대한 거죠. 수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날짜는 8월 12일이고요. 원재료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 수입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받았다고 나오고 있죠. 이렇게 수입세금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부가세 유형 우리 영세율처럼 여기 수입 55번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인천세관에 부가세 5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인천세관에 대한 거래처 또 등록해보라고 나와있죠. 자, 그러면 여기 원재료 지금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여기 원재료 쓰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은 얼마래요? 500만원. 그 다음에 세액은 5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등록해줘야 되죠. 2하고 3 눌러서 코드번호는 2100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인천세관. 그 다음에 동시 해놓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주어져 있죠. 109-83-02763. 대표자 성명 그런 건 없고요. 확인 누르시고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 분계는 현금으로 완납했대요. 현금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특이한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입력만 하는 걸 우선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내용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라 그러는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세관에서 보낸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하고 여기 부가가치세를 두 개를 입력했는데 지금 밑에 회계 처리된 거 보게 되면 공급가액 얘가 지금 없어요. 공급가액은 원재료고 나발이고 없고 딸랑 부가가치세만 여기 하나가 딱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왜 여기는 공급가액이 안 나타나는 것일까?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 통관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러면 여기 세관에서는 지금 징수하려고 하는 금액이 뭘 징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가세액을 징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부가세액은 50만 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거꾸로 부가세에 대한 10배 여기 공급가액을 의미 없는 숫자를 여기다가 만들어 넣은 거예요. 뭘 징수하기 위해서? 부가세 5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공급가액이라고 금액을 써놓기는 했지만 의미가 있는 숫자다 없는 숫자다. 실제로 원재료의 가격이 500만 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기입해놨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수입과 관련돼서 여기 공급가액은 숫자가 나타나 있지 않죠. 참고로 요것만 알고 계시. 이론에서 이런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수입세금계산서에서의 공급가액은 숫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그거 해놨어요?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해서. 자,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카드로 운전 결제를 우리가 회사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법인카드 혼자만 아니죠. 보통 부서장들도, 그다음에 사장님도, 임원진들도 대부분 카드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 건수가 아주 많아요. 자, 이번에는 8월 13일 거래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아산에서 관리부서에 회식을 하고, 관리부서 회식에 따르면 복리후생비겠죠. 500번, 800번, 800번이 되겠죠. 얘는 관리부서니까. 음식대금 44만원. 44만원이면 이 공급 대가죠.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했대요.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요건. 이게 중요한 거죠. 공제요건을 다 돼 있다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예, 매입이죠. 카드로 결제했죠. 코드번호는 몇 번으로 해야 돼요? 카드와 관련된 거 57번. 카과 있죠. 그래서 57번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부가세 이용은 카과라고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회식 쓰면 되겠죠. 네, 공급가액 안에다가 공급대가 44만원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 40만원, 부가세 4만원 자동으로 딱 나뉘어지죠. 거래처는 어디라 그랬어요? 주 아산. 아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거기 F2 눌러서 신한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분기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4번 하게 되면 미지급금으로 해서 카드사 되어 있고, 원재료 대신에 뭐 써줘야지 돼요? 복리후생비 써줘야 되겠죠? 복리후생비 직원들 회식했다고 했으니까요. 여기 이렇게 써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8월 14일 거래는 신용카드도 해봤으니까 현금 영수증을 하는 거예요. 8월 14일 생산부서 여기 비용 문제가 나오면 500번대로 해야 되겠네요. 김포의 청소에 공장 청소에 따른 지급 수수료, 거기 지급 수수료 동그라미 쳐놓고요. 걔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일단 적어 놓으세요. 수수료 비용 33만원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면 현금으로 지급한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지시하고 매입세 공제 가능한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증빙서류가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그럼 얘는 61번 여기 써놓으시고요. 품목은 공장 청소를 했으니까 공장 청소, 금액은 33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 되어 있었죠? 김포. 그 다음에 분기는 현금 쓰니까 현금 해놓고 밑에 원재료라고 쓰면 안되죠? 수수료 비용. 근데 수수료 비용이 생산부서니까 500번 대겠죠? 500번 대 수수료 비용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왜 제가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했느냐면, 지금 보통 사람의 힘은 우리 보통 용역이라고 많이 불러요. 우리 이제 부가세 때 재화, 용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텐데, 우선 재화라는 것은요,
부가세법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부가세법. 재화라는 것은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을 갖다가 우리는 재화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예를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원재료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린 재화라고 부르거든요. 원재료. 자, 그 다음에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라는 뜻은 사람의 힘을 갖다가 뜻하는 얘기인데 사람의 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노동력 있잖아요. 쇠파이프에 드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동력도 있고요. 지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하우도 있고요. 이런 거 우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식들이나 필요한 기술, 여러분 하다못해 미용실에 가면 거기 물건 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뭐 타러 가요? 그 미용사들의 기술을 이용하려고. 병원에 왜 가요? 병원에 왜 가요? 그 의사의 기술과 그 의사의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무사나 회계사나 그 다음에 변호사들 왜 찾아가요? 그 사람들의 지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화, 용역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용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금 이제 공장 청소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청소할 때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때 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회계 개정 과목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수수료 비용은 이렇게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쓰는 계정이에요. 주로 은행에서 은행원들한테 은행 업무 하고 등등 업무 처리하고 나면 은행원들이 수수료 달라고 하죠. 그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수료 비용 쓰는 거는 지금 여기 공장 청소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에서 뭐 전기가 뭐 나가서 고장이 났다든지 그다음에 컴퓨터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다 이거 수수료 비용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지급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했단 말이죠. 지급 수수료는 예전에 재무회계에서요. 국제회계 기준 채택하기 전에 보통 세무사들이 많이 쓰는 계정이었었어요. 근데 요금 재무회계에서 계정이 지급 수수료라고 쓰지 않고요. 지금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곳에서 지급 수수료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여기 회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급 수수료라고 쓰지 말고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뭐 있었냐면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수익 계정에서 건물 빌려주고 돈 받게 되면 임대료라고 써 있었죠. 근데 임대료를 또는 그 건물을 저기 빌리는 입장에서는 임차료라고 쓰게 돼 있었죠. 근데 이 임차료를 용어를 지급 임차료라고 이렇게 쓰는 회사 저기 계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급자 앞에 쓰지 않고 그냥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헷갈리지 말고 두 개 다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먼저 해드렸고 밑에 그래서 수수료 비용 500번대 왜? 생산부서 청소한 거니까 여기 비용을 그렇게 써 드린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전표 입력하는 것, 또 실무에서 자격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를 쭉 한번 연습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전표 입력부터 배운 거 여기 메인 매출 전표까지 오늘 가셔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되짚어보기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되짚어보기 파트도 거기 있는 문제들 꼼꼼하게 글자 빼놓지 말고 읽으면서 여기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까지 전표 입력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